네, 우리 정부가 유엔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독자제 제안을 내놨습니다. 오늘 오후 3시에 발표가 됐는데 눈에 보니까 유엔이 빼뜨려 놓았던 김영철을 직접 넣었다는 게 눈에 띄네요.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김영철을 넣었다.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? 예, 그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 네. 그리고 지금은 대남 담당 비서 겸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네. 통전부장을 겸하고 네. 있죠. 즉 천안함과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을 네. 직접적으로 그 지휘한 그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그 유엔 제재 결의안에서 빠졌었지만 네.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독자적인 한국의 제재안에는 이 김영철을 분명하게 제재 대상으로 집어넣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요구로 빠졌던 네. 그 장성철 조선광업개발공사 러시아 대표 네.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. 철저하게 어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, 다시 말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주요 인물들은 네. 철저하게 제재 대상에 빠짐없이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. 송 교수님, 그런데요, 이제 김영철의 위치라는 게 전에 이제 정치군인 역할을 쭉 하다가 이제는 통전부장을 맡았거든요. 네. 자, 이 사람을 유엔에서 뺐다.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우린 다시 넣었거든요. 네. 그 전체적인 그림을 좀 짚어주십시오. 어떤 의미입니까? 그 김영철이가 이제 네. 먼저는 정찰총국장이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현재는 대남비서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유엔이 그것을 먼저 뺐다는 의미는 네. 필요할 경우 저거를 김영철이를 네. 하나의 그 대화의 수단으로도 쓸 수 있다 네.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 제재에서 포함되지 않았나 포함해서 제외되지 않았나. 그러나 네. 이제 우리 측으로 봐서는 분명하게 우린 저 사람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네. 저 사람이 저지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. 네. 그렇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무슨 우리가 평화 회의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저 네. 친구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네. 이번에 차제에 네. 다 포함시켜버리자, 인크루드 시켜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번에 그 포함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또 이 김여정이니 네. 요런 것도 황병선이 네. 요거는 또 제외시켰단 말이에요. 요거는 앞으로 네. 대화 가능성에 또 써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. 저희는 내가 그렇게 저희보다도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니까 김영철은요, 제가 북한 영상 계속 볼 때도 군복만 입었지 이렇게 평상복 입은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. 예. 그만큼 군 색채가 강하고 이제 호전적인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일단 통일전선 부장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남북 간 사업을 하면서 네. 만약에 우리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우리랑 회담도 해야 될 상대잖아요. 네네. 그런데도 우리는 제재에 포함시켰다. 결국 김영철 부장하고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못 받은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 부분도 분명하고요. 네.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영철이가 네. 저게 라오스를 이제 방문해서 네. 라오스의 북한과의 그 경제 불법 내지는 밀매 거리를 위한 흥정을 하고 왔죠. 네네.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김영철은 군인이고 무역과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네. 왜 저 사람이었느냐. 기본적인 김정은한테 통치 자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네. 이게 다 제재를 하고 그리고 그 제2역 두 번째 보조역을 하는 이런 계층까지도 전방위적으로 네. 예,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이런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김영철은 대남 공작이라지만 그 과거에 했던 전적을 봤을 때 네. 국제사회를 통해서 뭔가 슈퍼노트 네. 그리고 이제 마약이라든지 네. 이렇게 김영철이 라인을 움직여서 불법 돈을 벌어야 될 그런 가능성까지 우리가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. 자, 그러면 일단 김영철을 제재했다는 거 이제 유엔이 이제 러시아 때문에 조금 구멍을 조금씩 만들었지만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꽉 막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이 이제 한국 오는 건 이제 못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작년 한 해만 보면 이 정도 왔거든요. 다 66척이 104번 들어왔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. 자, 이번에 나왔던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낮은 지역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그런 삼국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내놓은 제재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만 좀 팔을 끊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. 네. 송 교수님. 이게 굉장히 박 대통령이 비중 있게 두었던 사업 같은데 어쨌건 안 하겠다는 건데 우리로서도 피해가 좀 있는 건가요?
뭐 우리로 봐서는 현재는 뭐 저기에 뭐 크게 의존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다만 네. 지금 계획상이고 약간 지금 시작할 그런 단계인데 네. 만약에 이제 저거에 된다면 우리 쪽에 이제 막 포항이나 네. 그다음에 뭐 울산이나 이쪽 그 공업단지 네. 쪽에 여러 가지 그 석탄이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오는데 유리한 국면이 있고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이제 교역이나 또 러시아하고 교역 이런 데서 그냥 뭐 화해 무드 조성 네. 뭐 이런 게 상당히 그 필요했던 분야인데 네. 북한이 저렇게 이제 그 도발을 계속하니까 네. 뭐 그거를 지금 취소했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. 네. 현재로 봐서는. 예. 그럼 북한은 어떻습니까? 북한은 큰 타격을 좀 입게 되는 겁니까? 예, 북한으로 봐서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터진 데라고는 네. 저기하고 뭐 남포항이나 하고 뭐 그다음에 청진이나 이 원산항은 별로 뭐 저거라고 앞으로 저게 미래에 상당히 그 북한이 기대를 했는데 네. 저거가 이제 기대했던 큰 프로젝트가 아마 네. 되지 않으면 네. 자기네들로 봐서 지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네, 네. 뭐 모든 제재를 많이 6가지인가 제재 유엔을 받고 있고 네. 되는 노릇이 없는데 그나마 네. 저런 거라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저게 뭐 안 된다면은 북한으로 봐서는 뭐 내실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. 겉으로는 뭐 별 타격이 없는 거 모양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요. 예, 그 1년간 그 네. 1억을 벌 수 네. 있는 겁니다. 네. 1억 달러요. 1억 달러요. 네, 네. 통관료. 네. 그다음에 그 부두 임대료. 네.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아프죠. 굉장한 네. 이제 상실을 한번 느낄 겁니다. 자,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북한의 낮은 항을 떠난 러시아 선박이거든요. 자, 저런 통행, 이제 저 배가 제3국으로는 갈 수 있어도 적어도 한국과 일본에 올 수 없는 거죠. 그렇죠.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은 1년에 1억 달러 안팎의 통관료를 잃게 되고 네. 그 액수는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제공하는 임금 액수하고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죠. 적지 않은 고통 가해질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동쪽 해안뿐만 아니라 이쪽 신의쪽 보면 단동 지역, 그야말로 중국과 북한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아직 이번 3월달 들어 본격 제재가 시작된 이후에 무슨 변화가 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? 김 교수님. 예, 그 지금 뭐 어제 그저께죠. 네. 이틀 전 하고 이제 상당히 그쪽에 네. 북한의 저 31척 원양 해운 회사 산하에 31척으로 등록된 배들이 입항을 거부했습니다. 네. 거부하고요. 오늘 만에도 그 현지에서 지금 그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네. 현지 인들의 말에 의하면 네. 북한의 선박, 이 석탄 실은 선박이 네.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네. 신우주 쪽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이고요. 네. 그리고 중국은 벌써 이미 그 31척의 배의 리스트를 다 이 변방에 다 넘겨가지고 네. 세간에 넘겨서 이런 배들이 절대로 이제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네. 지금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. 북한은 사실상 살을 애우는 그런 아픔을 지금부터 느끼고 있죠. 네. 이 중국 계통에서 확실하게 그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이제 단둥 지역을 통해서 차단하고 있습니다만, 뭐 조금씩 있는 거래야 막을 길이 없겠지만, 어쨌건 네. 국제사회가 그 중국도 협조하는 가운데 일단은 틀어주는 노력은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요, 에너지 문제는 어떻습니까? 북한이 이제 뭐 개성공단한테 우리가 물도 안 주고 전기도 안 주기 때문에 개성 지역 주민들의 삶도 많이 닫아졌다 그러는데, 네. 에너지 절약, 이거 방법이 없으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? 이걸 땅을 팔 수도 없고 수입할 방법도 없고요. 방법이 있습니다. 아. 일본이 지난 그 45년도 전으로 네. 대동아 전쟁을 할 때 네. 그 에너지 개발 뭐 100가지 아이디어 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패망했대요. 그걸 꺼내가지고 예를 네. 들어서 솔나무를 벗겨가지고 거기서 나는 송탄유를 만드는 것이고요. 네네.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오염, 네. 돼지라든 태염 뭐 그런 대성물을 가지고 네. 가스를 생산한다든지. 근데 요즘에는 또 뭔가 태양광 뭐 그런 뭔가 시설을 만들어 자, 가지고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면인데요. 예, 저 유람선 위에도 천장에는 태양광 패널을 예. 많이 달았고 예. 방금 전에 보셨을 때는 버스 천장에도 저런 걸 달았네요. 천장, 선박, 예. 그리고 뭐 이 다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구를 좀 캐고요. 네. 그러니까 안에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쓸 뿐이지 엔진을 돌려가지고 버스를 가게 한다거나 혹은 뭐 선박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주 에너지원을 못 쓰거든요. 네. 그러니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선전하는 거죠. 가대 선전을.
송 교수님,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 뭐 굉장히 섣부른 전망일 수 있는데 90년대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겪었잖아요. 그때 이제 중대한 체제 위기를 맞았는데 어떻습니까? 이게 만약에 한 1년, 2년 지속된다면 북한으로서도 중대한 상황을 좀 맞을 수 있는 겁니까? 아니면 그동안 벌어놓은 게 좀 있기 때문에 2, 3년은 버틸 수 있는 겁니까? 저는 지금 보건데 이게 네. 중국만 그 잘 협조를 해줘서 네. 1년 정도만 가면 손은 들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하, 네. 중국이 과연 그러지 않습니까? 중국 사람들이 네. 최소한의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준다는 게 얘기가 늘 그 얘기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네. 지금 이 제재를 네. 계속 이대로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 준다면은 네.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. 우선 뭐 제일 이제 에너지 관계가 물론 뭐 항공유를 뺀 최소한의 그 저거는 보내주기 때문에 그 네. 원유는 보내주기 때문에 뭐 그거는 유지될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네. 제일 큰 그 달러버린 그 석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광물들 그 주요 광물들이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차단되고 네. 또 그 선박 관계 이게 또 차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오직 중국을 통해서 식량이나 모든 그 생필품이 들어왔는데 네.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전부 막아버리면 또 특히 금융 관계가 막아버리면 북한이 견딜 수가 없죠. 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제재의 성공 여부는 중국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. 특히 러시아도 이제 이게 뒤에 그 하나의 문이 열린 한 곳인데 네.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자,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.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북한에 내놓았던 구호인데 네. 과연 저 구호가 앞으로 1, 2년 내에 등장하고 결국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 손을 들지는 그야말로 오늘 내놓은 우리의 제재, 유엔 제재가 얼마나 이행될까에 달렸을 겁니다. 자, 잘 지켜보고 김승현의 뉴스탑10도 상황 친절하게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통해서 안보 상황 그리고 북한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. 송봉선 교수님 그리고 김은광 교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